네, 오늘은 SM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최근에 엔터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트럼프 관세 리스크나 그쪽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뭐 이 관세 리스크나 여러 가지 대외 변수 영향을 덜 받는 쪽이 엔터다 해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실적이 오늘 마침 발표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정말 오랜만인데, 왜냐면 그 엔터주들이 그 예전에 예를 들어 뭐 실적을 보면, 예전 실적을 보면, 에러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엔터주가 아무래도 인적 자원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고 해서 종종 뭐 쇼크, 서프라이즈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실적이 약간 피크를 찍은 듯한 느낌이 들면서 계속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 엔트주들 실적이 바닥을 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결 기준으로 SM의 그 영업이익, 4분기 영업이익이 한 220억 정도를 봤는데 339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서프라이즈죠.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실적이 이제 도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랜만에 좀 반가운 소식이었고, 근데 최근에 뭐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포티파이 쪽에 스트리밍 어떤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바닥을 좀 찍었다는 어떤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엔터주에 힘을 또 실어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그렇지만은 기업에 있어서 현재의 어떤 실적, 어차피 이건 4분기 과거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미래의 희망적인 게 중요하죠. 전망이 중요하고.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어떤 그룹도 중요하지만은 신인 모멘텀이 중요한데, 오랜만에 SM이 이번 달에 바로 2월 24일에 여기 8명의 멤버들을 가지고 있는 걸그룹이 론칭이 됩니다. 걸그룹은 에스파 이후로 지금 한 4년, 5년 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특이점은 이들 중에서 인도네시아 멤버도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특징적입니다. 원래 인도네시아나 그런 쪽이 한류 붐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 기획사 중에서 아마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멤버가 들어갔다. 굉장히 특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멤버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원래 작년에도 뭐 론칭을 많이 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신인 남자 그룹도 지금 론칭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자, 이런 부분들, 현재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 신인 모멘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SM 같은 경우는 좀 준비된 어떤 2025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2025년이 SM 회사 창립 30주년입니다. 상징적이죠. 근데 이제 사실 기업을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그 기업이 똘똘하게 잘해도 주가가 못 오르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여러 회사, 진짜 좋은 회사라도 지금 캐즘이라는 이 영업 환경, 전기차가 지금은 캐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똘똘한 2차전지주라도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영업 환경이 중요한데, 아마 2025년의 엔터주의 어떤 분위기는 어느 해와 비교해 보더라도 아마 남다르다. 2025년은 엔터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BTS가 이제 온전하게 컴백하는 게 2025년입니다. 6월이면은 지금 남은 5명 멤버들이 모두 한꺼번에 전역을 해요. 그렇게 맞춰서 군대를 갔으니까. 그래서 완전체가, BTS 완전체가 원래 드디어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BTS가 한창 상 여러 가지 받고 난리였을 때, 그 당시에 코로나가 발생했죠.
한동안 뭐 그룹 활동이라든지 특히 뭐 글로벌 콘서트 같은 경우 월드 투어를 못 뛴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할만하니까 군대를 가버린 겁니다. 그 공백기가 상당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팬들의 니즈가 강하겠습니까? 폭발적인 콘서트 수요. 블랙핑크도 최소 하반기, 늦어도 하반기에 컴백입니다. 이미 티저 사이트가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메가톤급 이 BTS와 블랙핑크는 이미 그 4명의 개개인의 멤버들 활동 지금 앨범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 떡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합친다면. 이것만 해도 2025년은 상당한 붐업을 일으킬 수가 있다.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GD는 컴백했죠. 심지어 2NE1도 컴백을 할 정도니까. 자, 거기다가 보아가 데뷔 25주년입니다. 슈퍼주니어가 데뷔 20주년. 그리고 트와이스, 세븐틴, 데이식스, 오마이걸이 원래 데뷔 10주년입니다. 그게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이게 바로 어그로입니다. 우리 2025년 시장을 놓고 보면 좋은 섹터, 펀더멘털 좋은 섹터들이 다 지금 좋은데 지금도 아직은 돈이 조금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 미국 시장이 뭐 에러도 나고 안 좋은 것도 있고 하는데 왜 저렇게 공조해서 버티겠습니까? 고점에서 버티는 이유.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작년 11월부터 해서 연기금이 순매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거 바뀐 거 외에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죠. 개인들도 아직은 뜨뜻미지근해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 같은 경우도 변할 수는 있겠지만은 피가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다. 수급이 부족해요. 그러면 다른 어떤 경쟁 섹터나 종목보다도 어그로를 끌 수 있는 이 주의와 관심을 끌 수 있는 모멘텀이 중요한데 그게 2025년은 넘친다는 겁니다. 자, 펀더멘털 좋아지죠. 수급 땡길 수 있는 강력한 이슈 모멘텀이 많다는 것. 자, 그것만 보더라도 2025년은 다른 어떤 해보다도 좋은 엔터에게 딱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SM을 놓고 보면 뭐 그룹별로 놓고 보면 우리 뭐 4대 기획사가 있지만은 미국 쪽에 강한 어떤 기획사가 있고 중국에 강한 기획사 아니면 플랫폼 쪽으로 특출난 기획사 다 다릅니다. 그죠? 근데 SM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쪽이 약해요. 예를 들어 뭐 트와이스라든지 BTS라든지 뭐 블랙핑크 이런 걸출한 스타들이 나와서 북미 쪽에 공연 뛰면서 돈을 긁어 모으는 그게 약하다는 거. 아시아나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꽉 쥐고 있는데 유독 SM이 약한 쪽이 아직은 약점이 미국 쪽입니다. 북미 쪽이 약해요. 앞으로 그걸 계속 극복은 하겠지만은 지금 아마도 그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할 그룹은 라이즈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서 에스파도 꾸준히 하겠지만은 라이즈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디어 앨리스도 있고 많은 멤버 여러 그룹들이 지금 미국으로 진출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뚜렷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점 아닌 약점이다. 물론 다른 쪽에 돈을 벌면 되겠지만은 미국 시장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본이고 물론 일본은 꽉 쥐고 있지만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 이겁니다. 중국 모멘텀. 이번에 그 동계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는 중국의 우리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건너간 거죠. 시진핑 그러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시진핑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이 왜 북한에 공연을 드리겠습니까? 그건 바로 중국 고립 전략입니다. 중국의 주변국을 다 끊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죠. 지금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중국은 외연을 넓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에이펙 정상회담이 원래 11월에 있는데 뭐 그게 기점이 될지 아니면 뭐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한한령 같은 경우는 계속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한령이 완화된다 그러면은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게 엔터 쪽이죠. 엔터 콘텐츠 미디어입니다. 특히
SM 같은 경우가 예전부터 중국 쪽에 많이 공을 들였다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죠. 웨이션브이라는 중국 아이돌만 데리고 만든 그룹도 이미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자, 그런 걸 감안하면 SM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공략 계속될 겁니다. 아마 거기에서 어떤 놀라운 상황이 펼쳐진다 그러면은 멀티플은 상향이 되겠고, 특히 중국 쪽이 열린다 그러면은 뭐 100% 열리는 건 없어요. 한한령은 원래 공식적으로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힌트만 나올 건데 그 힌트만으로도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SM 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2025년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은 엔터주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투자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은 벌써 밸류를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물론 밸류도 지금 쌉니다만은 밸류를 생각할 때도 아니다. 모멘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주가 올라가고 나서 그때 밸류를 생각해도 늦진 않다. 그거 계산하고 있는 사이에 주가는 다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SM 뭐 전체 우리 엔터 섹터를 한번 또 언급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마침 또 SM이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길래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